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항상성과 건강, 항상성과 몸의 조절에서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르몬부터 살펴볼게요. 호르몬은 내 분비샘에서 합성이 되어서 혈액으로 분비돼서 표적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을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내 분비샘은 따로 분비관이 존재하지 않고 혈액이나 림프관으로 분비되는 샘이 내분비샘이에요. 그래서 외분비샘, 바깥 외자를 써서 외분비샘하고는 반대 개념인데, 외분비샘은 반대로 분비관이 있어서 체외로, 분비관이 따로 존재를 해서 체외로 배출되는 샘이 외분비샘이에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체외로 배출되는 외분비샘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분비가 되는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는 내분비샘이 되겠습니다. 이런 호르몬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내분비샘에서 합성이 돼서 혈액 속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혈액을 통해 운반이 되어서 표적기관, 내가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만 작용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척추동물끼리는 서로 다른 종이라도 같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된 호르몬이면 대체로 기능이 같게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인슐린하고 돼지의 인슐린하고 서로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척추동물끼리는 같은 호르몬이면 대체로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생리작용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과다증과 결핍증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의 특성은 프린트 여백에 필기해 두도록 하세요. 그럼 호르몬의 특성에는 과다증과 결핍증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과다증과 결핍증이 존재하는 호르몬의 종류는 생장호르몬, 티록신, 인슐린, 항이뇨 호르몬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장호르몬을 보면 생장호르몬이 만약에 과다하게 분비가 되었다. 그러면 바로 거인증, 말단, 비대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몬이 너무 부족하게 분비가 되었다, 결핍되었다 이러면 바로 난쟁이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상인보다 손과 발이 잘 자라지 않는 이런 난쟁이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록신이라고 해서 갑상샘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런 티록신이 만약에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었다. 그러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서 갑상샘이 이렇게 부어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호르몬이 만약에 너무 부족하게 결핍이 되었다. 이러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 또는 갑상샘 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슐린의 경우에는 만약에 너무 부족하게 분비가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당뇨병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목이 자주 마르거나 그다음 자주 배가 고프거나 그다음 체중이 감소하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면 이런 당뇨병의 증상, 이런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서 우리 몸속에서 수분을 재흡수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결핍이 되면 요붕증이라 해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내분비계와 앞에서 배웠던 신경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내분비계, 즉 호르몬은 전달 매체가 어디였죠? 그러니까 호르몬은 어디를 통해서 분비가 되었죠? 그치? 혈액이나 림프관으로 분비된다 했죠. 그래서 전달 매체가 바로 혈액이 됩니다. 신경계의 경우는 바로 뉴런이 되겠죠. 뉴런을 통해서 신경이 전달이 돼요. 그럼 전달 속도를 볼게요. 내분비계는 혈관으로 분비가 되어서 돌기 때문에 전달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하지만 신경계는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자, 내분비계의 작용 범위는 우리 호르몬 수용체를 가진 기관이면 모두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작용 범위가 매우 넓고요. 반대로 신경계의 경우에는 신경과 시냅스를 형성한 기관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신경계는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작용 범위가 좁다 보니까 효과의 지속성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반면에 내분비계를 통해서 전달되는 호르몬은 작용 범위도 굉장히 넓고 효과의 지속성도 길게 됩니다. 그래서 내분비계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분비 세포에서 혈관을 통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혈관을 타고 이동해가지고 표적세포에 작용을 하는 반면 신경계는 뉴런, 즉 뉴런을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표적세포, 즉 조직세포 등에 이제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상하부는 우리 간내에 있잖아요. 간내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바로 시상하부가 되겠습니다. 시상하부에서는 두 개의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맨 처음 TRH라고 해서 갑상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얘는 뇌하수체에서 TS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 또 얘가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인데 그것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게끔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CRH라고 해서 부신피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ACTH 분비 호르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뇌하수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뇌하수체의 전엽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상하부랑 연결된 뉴런이 바로 혈관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방출된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위쪽이 시상하부가 되고요. 아래쪽이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뇌하수체 전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엽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후엽은 보면 전엽과 다르게 혈관이 굉장히 아래쪽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후엽은 전엽과 다르게 시상하부에서 만든 호르몬을 저장하고 있다가 오로지 분비해주는 역할만 해요. 전엽은 시상하부에서 자극을 받으면 전엽에서 호르몬을 만들었는데 후엽은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을 아예 만들고 있다가 후엽은 그냥 분비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엽부터 어떤 호르몬들이 있는지 보면은 전엽에는 TSH라고 해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방출이 됩니다. 얘는 또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ACTH라고 해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즉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인데 얘는 부신에 가서 코르티코이드라는 당질 코르티솔을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FSH라고 해서 여포 자극 호르몬과 LH라고 해서 황체 형성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얘네들은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생장 호르몬이라고 해서 GH에서 생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프로락틴 LATH라고 해서 얘는 여성이 임신했을 때 젖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후엽에서는 딱 두 가지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돼요. 첫 번째로 ADH라고 해서 항이뇨 호르몬,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죠.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수분 제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얘는 옥시토신이라고 해서 자궁을 수축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임신한 여성이 출산이 임박해 있을 때 옥시토신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서 자궁을 수축시켜요. 그래서 출산이 잘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자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바로 이자가 되겠죠. 이자에서는 두 가지 호르몬이 나와요. 첫 번째로 글루카곤이라고 해서 글루카곤은 우리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인슐린이라고 해서 밥 먹은 후에 분비가 되는, 그래서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 다음 갑상샘을 볼게요. 갑상샘은 이렇게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갑상샘이 되는데요. 갑상샘에서는 첫 번째로 티록신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요.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칼시토닌이라는 물질도 분비가 돼요. 칼시토닌은 우리 혈중에서 칼슘의 함량을 낮춰주는,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샘 말고도 부갑상샘이 바로 존재하게 되는데, 부갑상샘은 파라토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얘는 칼시토닌과 반대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부신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바로 신장 바로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부신이 되는데요. 부신에서는 겉질과 속질로 나뉘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신 겉질, 즉 부신 피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돼요. 얘는 우리 몸의 혈당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해서 알도스테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얘는 우리 몸속의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 부신 속질, 겉질 말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얘는 우리 몸속의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난소를 볼게요. 난소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여성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요. 그 다음 정소는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내분비샘 중에서 뇌하수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뇌하수체에는 전엽과 후엽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일단 분비되는 호르몬은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그리고 TSH,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그 다음에 프로락틴, FSH, LH, GH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과 옥시토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자료 해석을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뇌하수체 전엽에 의해 조절되는 내분비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내분비샘이니까 혈관으로 분비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방출되는 부신, 갑상샘, 그리고 난소, 정소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 의해 조절되는 외분비샘에는 바깥으로 분비가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외분비, 바깥으로. 그러면 바로 젖샘이 되겠죠. 바깥으로. 그리고 세 번째,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의 생성 장소는 선생님이 어디라고 했죠? 바로 시상하부라고 했죠.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만들어져요. 하지만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은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내분비샘이 나오고 각각 내분비샘별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호르몬마다 기능도 굉장히 각양각색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호르몬별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야 이 뒤에 배울 항상성 유지 과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르몬별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 숙지해 올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